원자력 재료연력학 24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좀 제가 말을 잘못한 부분 다시 또 고치고 갈게요.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들 있을까 봐. 제가 이 XB가 증가할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접선을 그려서 양쪽의 Y축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뮤A가 되고 여기가 뮤B가 되고 이 간격이 여전히 그 변화한 성분비에 의해서 RT-lnXB와 RT-lnXB와 RT-lnXA로 각각 같다. 요거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좀 잘못된 표현이 뭐였냐면 요 기울기가 이 영역에서 가파라지면서 뮤비 값이 감소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뮤A 값이 증가한다는 표현을 썼고, 근데 제 의도는 뭐였냐면은 GB하고 뮤비 값의 갭이 감소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뇌가 순간적으로 그걸 처리할 때 그 갭을 집어넣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GA하고 뮤A 사이에 이 갭이 증가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의도였는데 말이 좀 실수로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좀 놓친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퓨어 아이하고 이 아인더 솔루션 요거 계산하다가 이 델G, 델비엠 요거에 대한 이제 그 관계식을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제가 이 A가 X로 아직 안 바뀐 것 빼고는 이제 같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차이점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지금 델지만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 요 양쪽이 지금 다 0이에요.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그래프하고 비교하면은 차이가 있죠. 지금 이거는 기준점이 비스듬하게 GA하고 GB가 다른 경우이고 여기는 GA하고 GB가 지금 같은 경우를 지금 사실 상정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의 각 부에서 어떤 논의를 할 때 그 논의에 초점이 있어요. 포커스가. 그러면은 그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서술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고 이게 슬쩍슬쩍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시는 분은 공부하다가 약간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 보니까 대략 말씀은 다 드렸는데 약간 좀 혼동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Q믹스가 오직 그 반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 이 V가 차이가 이제 없을 때 믹싱 전후로 변화가 없을 때만 이제 유효하다 이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식으로 쓰지를 않았더라고요. 말로만 하고. 그러니까 H가 그 E 플러스 PB면 DH는 DE 플러스 PDB 플러스 VDP니까 지금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을 포함한 논의를 하니까 지금 컨스탄트 PNT가 따라 붙잖아요. 그러면 이 VDP 텀이 0이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믹싱 비포 앤 애프터의 볼륨 체인지가 없다고 하니까 DB 텀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DH하고 D가 같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only due to the 반대 에너지라는 게 결국 이 엔탈피가 요거에만 디펜던트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학생분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입실론 값을 0보다 작게 잡는 부분.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2가 0보다 작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처음 한 게 아니고 이 앞쪽에 한 적이 있어요. 그 어디냐면 8페이지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엔탈피 기준을 갖다가 298 켈빈으로 잡으면서 그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엔탈피가 이미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고 그게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엔탈피 정의를 사용할 때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이 H-TS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에서 이게 0이 되니까 절대 온도에서 G는 H가 돼서 여기서 출발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TS를 빼나가는데 T는 항상 0보다 크고 S도 항상 0보다 크니까 항상 이게 내려가기만 한다. 그리고 S는 T에 따라 가지고 계속 증가를 하니 T가 증가할 때 슬롭이 계속 가파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기준을 298 켈빈으로 잡으면 엔탈피도 얼마든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니 교수님 CP 값은 늘 0보다 클 텐데 CP를 적분한 값이니까 0보다 작을 리가 없죠 라고 하시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거는 이제 이 적분할 때 밑에 값이 로우 엔드가 0일 때 그런 거고 이거를 이제 298로 끌어올려 오면
그죠? 요 t 값이 298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적분이 뒤집히면서 마이너스 값이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 엡실론의 정의는 엡실론의 정의는 프리 아톰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0으로 놓은 거예요. 자유로운 어떠한 반딩도 하지 않은 그런 아톰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0으로 놓은 거고, 그 0 밑에 이제 뭐 입실론 AA가 있고 입실론 AB가 있고 뭐 입실론 BB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놓은 거는 뭐 GA, GB 그다음에 요게 이렇게 돼야 되는 점, 요걸 이렇게 0으로 가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제 임의로 이렇게 순서를 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프리아톰이다. 프리아톰의 에너지를 이렇게 놓은 거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물론 얘들이 그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바이브레이션 말고 이제 반딩 할 때 형성될 때 그때 뱉은 에너지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 에너지가 그걸 절대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둘 다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이 바인딩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혼동을 안 하셨으면 해가지고 이게 0보다 작다라는 부분에서 가끔 혼동하시는 학생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거티브 값인데 어, 여기서 지금 입실론이 0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실론 AB의 절대값이 얘네 평균보다 더 크면 되죠. 평균의 절대값보다. 그러니까 입실론 AB가 이제 그 가장 밑에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죠? 예. 이게 0이면은 얘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걸 텐데 이게 지금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 평균 값에 그거보다 미치니까 뭐 둘 중에 하나보다는 위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참 이런 것이 생각하다 보면 미세합니다. 예.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럼 또 하나 놓치고 지나간 게 이 그래프는 오메가가 0보다 클 때 그래프입니다. 오메가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이렇게 당연히 밑으로 그려져야 돼요. 왜냐면은 요 그래프가 지금 이 1-XB의 XB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 앞에 오메가가 양수면은 이게 여전히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오메가가 0보다 작게 되면 이게 아래로 볼록하게 됩니다. 오메가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엡실론이 0보다 크다는 거거든요. 여기 오메가 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NaZ에다가 엡실론 곱한 게 오메가 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 부호가 같다고. 그래서 오메가가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형성된 AB 반딩이 AA 반딩과 BB 반딩의 평균치보다 더 약하다는 거거든요. 약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차익이 지금 플러스로 나오잖아. 차익이. 그러니까 에너지 스테이트가 올라간 걸로 나오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엔도서믹이라는 거예요. 엔도서믹 리액션이고, 그러니까 이 위로 볼록한 거는 엔도서믹이고 아래로 볼록한 거는 엑소서믹이 되는 겁니다. 그 맞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보면 엑소서믹이잖아요. 그때 요게 요거거든요. 오메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 데레이치 믹스가 지금 다 아래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 아래로 볼록한 그림. 네. 위로 볼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위로 볼록할 때는 엔도서믹이어가지고 오메가가 0보다 커야죠. 오메가 0보다 커서 그때는 데레이치 믹스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메가 값이 양수일 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제가 여기 A 지점에서 XB가 0일 때 이 데레이치 믹스의 그 데리베티브를 XB에 대해서 구하면은 그 기울기가 오메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X축 길이 항상 1이니까 이걸 이렇게 탄젠트 라인을 연장해가지고 이쪽 Y-액시스의 절편을 구하면 여기가 오메가가 되게 되거든요. 보면은 0보다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메가 0보다 큰 경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약간 말실수를 했는데 제가 여기다도 오메가라고만 썼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고 절대값이 오메가인 거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죠.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 오메가겠지만 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미스를 했고요. 네, 또 하나 강조할 점은 엡실론이 0보다 이제 더 작게 되면은 이 AB 반딩 스트렝스가 AA와 BB의 평균보다 낮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AB 반딩이 더 이 시스템이 페이버러블한 반딩이 되기 때문에 PAB 즉 AB 반딩의 개수가 증가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오늘 새로 진도 나갈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델지 믹스는 요 델H 믹스를 처음에 우리가 0으로 놓고 계산했었는데 지금은 레귤러 솔루션이기 때문에 아이디얼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델H 믹스가 0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오메가 XA, XB 텀이 여기에 이렇게 더해져야만 됩니다.
이 부분도 오늘 새롭게 진도 나갈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게 G는 G2고 G2는 G1 더하기 델지 믹스 요거를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헷갈리지 마십시오. 플러스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엑소서믹일 때는 델 H 믹스도 0보다 작고 마이너스 T 델 S 믹스는 당연히 0보다 작아서 델지 믹스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온도가 높든 낮든 둘 다 스폰테니어스하게 믹싱이 가능하고 온도가 높을 때 이 폭이 더 크니까 더 잘 믹싱이 될 것으로 우리가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엔도서믹일 때도 H 믹스가 이렇게 0보다 크지만 온도가 만약 고온이라면 이 마이너스 T드레스 믹스가 전 구간에서 이것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델지 믹스가 전 구간에서 작을 수가 있어서 믹싱이 스폰테니어스하게 일어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엑소서믹 리액션은 온도가 높든 낮든 어쨌든 일어나는 반면 엔도서믹 리액션은 온도가 높을 때만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온도가 낮을 때는 어떻게 되냐? 온도가 낮을 때는 그러면은 안 섞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델지믹스 값을 구해보면 여기 다일루트 솔루션일 때 XB가 매우 작거나 XA가 매우 작을 때는 이 마이너스 T데레스 믹스의 그래프가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여기서 제가 X축에는 거의 수직으로 내려가고 Y축에는 따라서 거의 이렇게 어, 평행하게 호라이존탈하게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 지난번 식 유도할 때 이식 이식 유도할 때 한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이거 그냥 xb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이 양쪽 끝값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무한대 나올 거예요. 네, 해보시면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위에 델H 믹스의 그래프에서 여기서의 탄젠트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메가라 그랬잖아. 오메가는 NA Z 엡실론이기 때문에 NA는 뭐 완전 이제 상수고 Z도 사실 이게 이 코디네이션 넘버 그러니까 이게 니어리스트 아톰의 개수거든요. 한 아톰에. 네, 니어리스트 아톰의 개수고 거기에다 이제 반딩 스트렝스를 곱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피니트한 값이에요. 그렇게 뭐 무한대 그렇게 근처도 안 가. 물론 이 NA가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NA가 뭐 굉장히 큰 숫자긴 하죠. 근데 어찌됐건 수학적으로 이 거의 성분이 0일 때는 이 값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이렇게 기울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아주 스티프하게 쭉 내려가는 게 나올 거고 반면에 위쪽에 데레이션이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는 게 상대적으로 그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이 아주 이 다일루 솔루션을 만들 때는 항상 믹싱 엔트로피가 이 설령 엔도서믹이라고 해도 그것에 의한 엔탈피 증가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엔탈피 증가를 무릅쓰고라도 엔트로피 증가가 그것을 압도해서 믹싱이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연은 순수한 것을 싫어한다. 순물질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쭉 써 있고, 또 하나 좀 잘못 말한 게, 여기 지금 보면 델지 믹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0에서 출발해서 0에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까 말했던 아, 그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그 이퀄리브리움 컨센트레이션을 논의를 하려면 델지 믹스만 가지고서 이 커먼 탄젠트 라인을 그리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G1 값을 더해서 그러니까 여기 비스듬한 선에다 이걸 더해가지고 이제 그 커먼 탄젠트 라인을 그 공동 접선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뮤 A하고 이제 뮤 B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찍을까도 상당히 고민했는데 1시간 40분에 가까워서 제가 엄두가 안 나서 일단 이렇게 정정을 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 델지 믹스거든요. 이거 G가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 이 선, 이 선에다가 델지 믹스를 더해갖고 구한 이 커브 있죠? 이 커브일 때는 우리가 이게 이렇게 접선을 하면 뮤A, 뮤비가 나와요. 이게 맞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림이 비슷해서 저도 지금 순간 혼동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믹싱할 때의 깁스 프리 에너지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커먼 탄젠트 라인 그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성급했어요. 예, 그림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저도 착각을 했는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G하고 이 델지 믹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거 아닙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믹싱 끝나고 나서 G2인데 G2는 G1 더하기 델지 믹스다. 요거. 근데 이 G1이 이게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공동접선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요거 G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파이널 스테이트니까 G2가 파이널 스테이트니까 G1이 어게인입니다. G1이 이렇게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비스듬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델지 믹스만 가지고 그 논의를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논의에서 했던 결과 자체는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그대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이 혼동할 소지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델지 믹스 그래프와 G의 그래프는 혹은 G2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혼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혼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주의하십시오. 네. 그 지난 영상에서 했던 논의는 제가 나중에 아예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보죠. at low t에서 t드레스 믹스는 좀 작게 된다. 그래서 중간에 네거티브 커베처가 등장을 하게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요 부분이. 네. 따라서 제가 요 중간 부분에서는 이 평형상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쳤어야 됐는데 너무 스페시픽하게 여기 이퀄리브리움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다가 순간 저도 이게 델지 믹스지 G가 아니다라는 것을 놓쳤어요. 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 좀 미안합니다. 네, 지난 시간 영상 열심히 보신 분들한테. 자, 그렇고 for very low X and B 이거 다 한 얘기인데 또 하겠습니다. 지금 델지 믹스가 마이너스 T드레스 믹스로 구해진 거는 했죠. 그래서 이 커브가 becomes vertical, 그러니까 요 축 근처에서 vertical해지는 점. 자, 그래서 X축에 대해서 vertical 수직으로 간다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평으로 갑니다. 반면에 슬로프 오브 델 H 믹스는 요 위에 있는 요 그래프의 그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 이걸 지금 여기서 그냥 단지 피니트 밸류라고 썼는데 앞에서 유도했던 건 뭐였습니까? 오메가였죠, 기울기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 기울기 여기서 여기 델H 믹스인데 기울기 오메가고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였죠, 기울기. 네. 오메가가 0보다 클 경우에 이런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델H 믹스의 기울기는 피니트 밸류인데 이 마이너스 T드레스 믹스의 기울기는 사실상 직각이라는 게 뭐예요? 기울기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어서 다일루 솔루션에서는 믹싱이 언제나 승리한다. 그것이 설령 엔도소믹 리액션이라고 해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은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에서 어떤 부분은 아예 이해를 못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뭘 말합니까? 절대 영도가 아니라면 델지 믹스는 항상 감소한다. 델지 믹스는 항상 감소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제가 좀 잘못 말했는데 이게 그대로 해석해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델지 믹스 값이 네거티브 하잖아. 그러니까 델지 믹스가 항상 0보다 작잖아. 그죠? 델지 믹스가 항상 0보다 작아. 근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어때요? XB가 증가할 때 보면 혹은 이제 여기서 XA가 증가할 때 보면 어때요? 그러면서 델지 믹스 값이 더 내려가죠? 더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음수값인데 음수값의 절대값이 커지니까 그것을 디크리즈라고 해도 틀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혼동하기가 되게 쉽겠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돼요? 델지 믹스 값이 디크리즈 한다 그러면 절대값이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그래서 제가 이걸 순간적으로 이건 틀렸다 이렇게 딱 명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저자의 의도가 이게 네거티브 값인데 기왕의 네거티브 값인데 그것이 더 네거티브 값이 된다는 뜻으로 디크리즈라고 썼다면 그러면 좀 할 말이 없기는 없네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좀 정정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본 비디오보다
그 잘못 말한 거 고치는 시간이 더 길겠어요. 굉장히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2년 만에 하는 강의를 지금 강의 노트만 보고 기억을 되살려서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좀 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디오 비는 게 싫어가지고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순간 틀리게 말한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그 영상 보시는 분이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더 템포를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유를 갖고 좀 생각을 하고 예, 나중에 좀 정정할 일이 없게 그래야 또 이 보시는 분들 귀중한 시간 낭비 안 하는 게 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시간 아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 레귤러 솔루션까지 했습니다. 지금 레귤러 솔루션까지 했는데 레귤러 솔루션이 아직 그 끝난 건 아니네요. 끝난 건 아닌데 델지 믹스 구하는 데까지는 끝난 거죠. 델지 믹스 구하는 데까지는 끝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놓친 부분이 뭐였습니까? GA하고 GB 이거를 제가 이제 놓친 거잖아요. 그죠? GA하고 GB까지 집어넣어서 G 값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착각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약간 성급하게 앞서가는 그 발언을 했고요. 방금 그걸 이제 정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G까지 요거까지 고려해서 이제 논의를 할 거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되게 교묘해서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좀 의미 있는 수학적인 유도를 할 겁니다, 오늘. 자, 몰라 깁스프리 에너지 뭐 징글징글하게 했죠. 그래서 G가 어떻게 됩니까? G1이 요거죠. G1 더하기 뭐라 그랬어요? G1 더하기 델지 믹스라 그랬죠. 자, 이거 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더하기 델지 믹스가 요거랑 지금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같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레귤러 솔루션을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 오메가 곱하기 XA 곱하기 XB가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델 H 믹스였죠. 네. 그럼 이 뒤쪽 건 자연스럽게 뭐겠어요? 마이너스 T 델 S 믹스였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델 S 믹스가 마이너스 R 곱하기 요 괄호 안에 있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마이너스 T를 곱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RT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가 아이디얼 솔루션에 대해서 G값을 썼을 때하고 차이점은 당연히 요거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이 텀을 어떻게 현명하게 핸들링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 저자분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저자분도 어디 딴 논문에서 베껴 오셨겠죠. 네. 자, using the relationship 이러고 뭐라고 하냐면은 XA 더하기 XB는 1이다라는 걸 10분 활용해서 1을 곱합니다. 1을. XA하고 XB에다가 1을 곱하는데 그걸 XA 더하기 XB 형태로 곱해요. 그럼 우리가 뭐가 얻어집니까? 요걸 여기다 곱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XA 제곱에 XB 곱한 거에다가 XA에다가 XB의 제곱을 곱한 걸 더하게 되죠. 요렇게 요 텀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한 건데 요렇게 해야 생각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뭐를 다시 리콜합니까? 우리 G는 제가 일부러 바꿔 적었어요. 저기 편하시라고 XA 뮤 A 더하기 XB 뮤 B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요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밑에 결과가 나와집니다. 이 밑에 결과가 나와서 뮤 B는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뭐 직접 해보세요라고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편한데 제가 요거 간단히 한번 유도를 해드릴게요. 자, 봐요. 이 G에서 A에 관련된 텀만 다 모으면 되잖아요. 그죠? 관련된 텀만 다 모으면 되는데, 어떻게 모아야 되냐면은, XA를 괄호로 빼고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게 뮤A 텀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XA, GA에서 XA를 빼면은 GA가 남죠. 그거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어, 여기 XB, GB는 그냥 두면 되죠. 네, A랑 관련 있는 텀이 없으니까. 이제 요거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요거 텀이 되잖아요. 그죠? 요거 텀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XA를 하나를 빼게 되면 오히려 XB 텀이 남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A를 앞에 빼주고 오메가 XA를 앞에 빼주고 요 XB 제곱 이렇게 해. 그럼 이제 XB가 뭐예요? 1-XA죠. 여기다 대입하시면 1-XA에다가 제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텀은 오메가 곱하기 1-XA의 제곱 텀이 이 바깥에 XA를 뺄 수 있는 텀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뒤쪽 거는 쉽죠. RT lnXA. 그러면 XA 값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에 지금 괄호하고 XA가 있는 텀인 거예요. 그래서 뮤A가 되는 거죠. 이
요 텀에서 xa를 빼고 요 나머지가 뮤a니까. 자, 그래서 그 똑같이 하면은 요거 중간에 거 요렇게 또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같은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요렇게. 사실은 이 식이 지금 A, B 빼고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왜? A, B라는 거 우리가 임의로 준 이름이잖아, 원소에.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식이 시메트리가 있어야 돼. 대칭적으로 나와야 돼. 이게 AB 원소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온다는 건 이미 우리가 AB 원소의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는 거야. 그런 가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렇게 케미컬 포텐셜 그 텀을 유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서브스크립트만 제외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케미컬 포텐셜 텀도 뮤A, 뮤비도 똑같이 나오는데 엑스트라 텀이 뭐예요?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1 마이너스 그것의 몰 프랙션, 그것의 컴포지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몰 프랙션의 제곱, 요 텀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을 요 수학적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간단히 유도를 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by defining입니다. 정의. 예. 또 activity of component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이 GA 값하고 GB 값이 있는데, 예? 그게 있는데, 요 케미컬 포텐셜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케미컬 포텐셜 값 우리가 위에서 유도했잖아. 그러니까 순물질의 그 프리 에너지를 해서 이거를 뺀 거지. 정확히는 반대로 빼야 됩니다.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요 제가 박스 친 거 보이죠? 이 오메가부터 RTNN XA. 지금 이거를 지금 액티비티로 취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텀을 우리가 양수 형태로 얻으려고 그러면은 뮤A에서 GA를 빼야 됩니다. 아시겠죠? 뮤A 이 GA를 이쪽으로 넘기면 요 텀이 남아요. 근데 이 텀을 우리가 A로 놓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수학적 포뮬레이션이 쓸데없이 너무 복잡해지고 의미가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RTLNA로 놓는 겁니다. RTLNA 서브 A로 놓는 겁니다. 저걸.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GA하고 뮤A가 같은 값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의 차가 이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이게 그 파지티브 값이 된다고. 그래서 그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이 앞쪽 그래프 가셔가지고 앞쪽 그래프를 다 이해하셨을 테니까 여기에 요거는 받아들이실 거 아니에요, 요거. 어? 자, 요거 계속 얘기합니다. XA가 1보다 작고 lnXA는 0보다 작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 길이가 된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갭을 구하려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갭은 어떻게 합니까? GA에서 쉬워. 그냥 수학으로 하면 돼. GA에서 뮤A를 빼면 어떻게 돼요? 얘 이쪽으로 넘겨야 되죠? 그러면 그 갭도 뭐야? 마이너스 RT lnXA가 나오지. 제가 지금 이것도 이 사인 컨벤션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단순 무식하게 그냥 수식에서 구하면 그냥 GA에서 뮤A를 뺀다. 그러면은 얘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RT lnX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게 이거고 그게 이건 거죠. 자, 됐나요? 네. GA에서 뮤A를 이쪽으로 빼면 RTLNA를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RTLNA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액티비티의 정의는 아니지 사실은. 마이너스 RTLNAA 자연 로그를 취한 액티비티의 마이너스 RT 값을 곱한 것의 정의지. 네,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이 액티비티 정의를 퓨가시티로 했었잖아요. 아, 이거 더 헷갈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그 로그라고 하지 말자. LNP 이 프레셔가 깁스 프리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에 이 로그 텀 나오는 거, 자연 로그 텀 나오는 거, 이거를 킵하려고 이 P 대신에 FI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있는 이 로그를 그냥 지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래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 XA였죠. 자, XA였잖아. 몰 프랙션이었잖아. 그러니까 아이디얼 솔루션일 때. 근데 그거 대신에 AA를 넣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학생들이 헷갈리지 알겠죠? 교과서에 이렇게 냅다 써 있는데 이거 0보다 작잖아. 선분 길이가 0보다 작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되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논의를 끝까지 하고 나면 오히려 헷갈리는 게 줄어들 테니까 논의를 끝까지 따라가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 액티비티 오브 A하고 액티비티 오브 B는 다르겠죠. 뭐랑? 몰 프랙션이랑. 그리고 relationship between them will vary with the composition of the solution. 자, 그러니까 XA하고 XB 값이 변하는 게 컴포지션이 변하는 거죠. 그게 변하면 이 관계도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 마이너스 RT, LN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포괄하는 거지, 포괄. 그게 이제 변화하는 관계를 포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얘기는 길게 했는데 결론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이 ln AA 빼기 ln XA는 그죠? RT에 곱하고 자, 오메가의 1-XA의 제곱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요거죠. 요거. 요거잖아. 요거고 우리가 지금 요거를 따르면은 우리가 뮤A를 뭐라고 정의한 거와 같나요? GA에다가 더하기 RT LNA 이렇게 정의한 거하고 같죠. 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이거 더하기여야 됩니다. 맞죠? 아, 갑자기 헷갈리냐? 내가 헷갈린다. 아, 맞죠? 더하기입니다. 자, 여기 이거 그냥 그대로 가졌다 생각하세요. 헷갈리면. 자, 뮤A는 GA 더하기 RT LNX여야 돼. 자, 그러면 그거 대입하면 되죠. 자, 요게 뮤A니까 이게 뭡니까? GA에 이게 좀 지루해도 다 쓸게요. 오메가 1-XA의 제곱에 더하기 RT의 lnXA가 되죠. 자, 그럼 이러면 얘기 끝났지. 자, GAJ 캔슬되고 얘 이쪽으로 빼면 RT 앞으로 묶이고 lnA에서 lnXA 빼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오메가 1-XA 제곱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다? 이게 이 분수텀이지. RT는 다시 이쪽으로 넘기면 오메가 오브 RT가 나오고. 자,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게 그 앞에 있는 정의를 가져와 가지고 얘와 그죠? 얘가 이렇게 또 헷갈리려 그러네. 네, 요거 같게 놓으면 같게 놓으면 아시겠죠? 요 그림에서 요것과 요것을 같게 놓으면 GAG에 캔슬되고 얘가 얘랑 같아서 유도하면 이게 나온다. 아, 저도 참 헷갈려서 큰일입니다. 그죠? 자, 두 번은 안 하겠습니다. 뮤비 함수 형태 똑같고 자, 이렇게 나오죠. 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왠지 모르겠지만 액티비티와 몰 프랙션의 비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간단한 표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라울츠로와 헨리스로를 일종의 다시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자, assuming pure A and B have the same crystal structure, relationship between A and X can be represented graphically as belo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데 교과서에는 이 함수 모양이 왜 이렇게 되는지가 이런 반구가 없어요. 이런 반구가 없는데 제가 요 함수 모양이 맞다라는 걸 가장 쉽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 식을 보세요. 어차피 이식하고 이식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할 거예요. 아무식 보고 요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AB는 XB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오메가 오버 RT에 1-XB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좀 큰 가로로 해야겠네. 자, 이해되시죠? 이거 그냥 양변에 익스포넨셜 취한 다음에 XB 이쪽으로 넘긴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익스포넨셜 텀 생기고 여기 전부 다 지수로 올라가면 되죠? 그러면 요거를 심플리파이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제일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 1-XB를 XA로 취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B는 1-XA에 1-XA에 자, 이거를 다시 자, 이걸 AA로 바꾸고 이거를 A로
A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AA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1-XB가 됩니다.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RT, 네, 오메가 오버 RT에 이 안에가 어떻게 됩니까? XB의 제곱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XB의 제곱이 되지. 자, 이 식에서부터 했다고 생각해봐요. 다시 할게요. 헷갈릴 것 같아. AA는 XA의 익스포넨셜에 오메가 오버 RT에 1-XA의 제곱인데 이거를 AA는 1-XB에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오메가 오버 RT에 XB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 식을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핸드폰에는 함수 모양을 잘 보여주는 좋은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까시면은 요거를 간단히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어, 이런 거지. y는 1-x에 익스포넨셜에 숫자 그냥 다 빼고 숫자 다 빼면 이거 어떻게 돼요? x제곱 이렇게.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아주 나이스하게 이걸 그냥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 커브를. 거의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야.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 그럼 밑에 커브는 어떻게 얻나요? 밑에 커브는 뭐겠습니까? 밑에 커브는 오메가가 0보다 클 때, 오메가가 0보다 클 때가 3번 라인, 이 위로 볼록한 라인이 될 거고. 왜 그런지 또 물으시면 참 힘들어집니다. 자, 오메가가 0보다 작을 때는 밑에 라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저희 강의 보고 좀 본인이 유추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x제곱 그냥 넣으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은 오메가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앞에 마이너스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 오메가 오버 RT를 우리가 1로 놓은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1로 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익스포넨셜에 x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x제곱으로 놓으시면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아주 나이스하게 얻을 수가 있어.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 그래프로 바꾸느냐? 그거는 여기 1-x를 다시 이게 캐피탈 X로 놓고, 어? 그러면은 x가 어떻게 됩니까? 1-x를 캐피탈 X로 놨으니까 x가 어떻게 돼요? x는 1- 캐피탈 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와. 아시겠죠? 자,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팁을 드렸고, 자, 그래서 그걸 하셨다고 지금 가정을 할게요. 네. 그걸 하시면 이런 그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이 라인 1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라인 1은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울츠로를 따르면 직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성분하고 액티비티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간다 얘기했잖아. 노멀라이즈 돼서 위에가 1이 되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네. 자, 아이디얼 솔루션이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AA하고 XA가 같고 AB하고 XB가 같죠. 아니 뭐 두 마리 필요한가? 같잖아. 네, 같죠. 그죠? 두 번째는 델 H 믹스가 이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좀 더 스트롱 반딩이라 그랬죠? 좀 더 스트롱 반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이 액티비티라는 거는 이스케이핑 텐던시고 그 베이퍼 프레셔로 치면은 증발하려는 경향인 거거든요. 기억납니까? 그 이베포레이션 레이트 가지고 열심히 하던 거 이렇게 R, E 이거 하던 거.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반응이 더 강한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 얘가 더 이스케이핑을 안 해요. 그래서 더 밑으로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나온 거야. 그래서 뭐라 돼 있어? Activity of the components in solution will be less in an ideal solution.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가 과히 한국인한테 좋은 문장 구조는 아닌데 뭐 해석이 안 되지는 않죠. 네. 아이디얼 솔루션 안에 있는 것보다 이 컴포넌트가 솔루션에 있게 되면은 액티비티가 더 낮아진다는 거야. 왜? AB 반딩이 더 강하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AB의 액티비티가 둘이 같이 낮아지겠죠? 네, 같이 낮아질 거 아니야. AA하고 AB를 봐요. 2번 라인 보면 같이 낮아지잖아. 같이 낮아지잖아. 저 라인에서 이해되시죠? 네. 3번 라인은 어떻게 반대죠? 데레이치 믹스가 0보다 클 땐 거고 그거는 이제 AB 반딩이 AA 반딩과 BB 반딩의 평균값보다 더 이렇게 위에 에너지가 위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더 약한 반딩이라는 거고 지금 이제 프리아tom을 0으로 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레귤러 솔루션에서의 그 두 컴포넌트의 액티비티는 아이디얼 솔루션에 있는 것보다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에필론의 정의를 적어 놨으니까, 네, 에필론과 그 오메가와 H의 관계를 다 아시는 분들은 큰 문제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라울츠로와 헨리스로를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이 유도되는지를 보시죠. 자, 여기서 갑자기 defining activity coefficient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액티비티 상수, 개수, 액티비티 개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정의를 하겠다. 그걸 우리가 노테이션을 감마를 사용할 거고, 따라서 A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감마 A는 이 알파 A와 몰 프랙션, 죄송합니다. 예, A의 액티비티, 그러니까 AA와 A 서브 A와 몰 프랙션 X 서브 A의 B로 나타낼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감마 A. 이 감마 A가 뭐겠나요?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까? AI는 XI면 이게 뭐다 그랬죠? 이거 라울션 솔루션, 라울츠로의 어나더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AI가 KIXI면 뭐라 그랬죠? 이거 헨리안 솔루션의 정의라고 그랬죠? 헨리안 솔루션. 자, XI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KI는 AI 오버 XI가 되죠? 여기다 I에다 A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다? 지난번 교과서의 KI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좀 의심스러운 분은 지난번 그 교과서나 강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은 이게 KI예요, KI. KI인데, 자, 뭐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두 교과서 내용을 이어드리고 있는 거고. 자, example for a dilute solution of B in A. A에다가 이제 B를 넣는데 dilute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거 구했죠? 이거. 네, 다시 유도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구했어. 이거 구했는데, XB가 0으로 가겠지. 왜? 다일루트 솔루션이잖아. B를 아주 미량만 섞는 경우야. XB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돼요? ln A 오버 X는 XB가 0으로 갈 때, 자, 이걸로 대체가 가능하죠. 여기 우리 구했잖아. 이거의 로그 취한 텀은 이거라는 걸. 그럼 여기다 이렇게 substitute 하면 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XB가 0으로 가면 XA는 어디로 가요? XA는 1로 가지. 1로 가면 이게 1 빼기 1이니까 이게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이게 뭐야? 리미트 값이 0이지. 이 리미트 값이 0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의 리미트 값이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야? ln에 AA 오버 XA 이거가 0이 된다는 거야. 언제? B의 성분이 0으로 갈 때. 그러면은 이거 익스포넨셜 취하면 1 되죠? AA는 XA 곱하기 익스포넨셜 0. 이거는 1. 자, AA는 XA가 나오죠. 이거지, 이거. 감마 A가 1이 되는 경우. 그것이 라울츠로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 액티비티가 몰 프랙션하고 같으니까. 자, 완벽하게 증명이 됐죠. 자, 그러면은 반대의 경우를 해봅시다. 반대의 경우 B에 대해서. 자, 식은 똑같아요. 근데 XB가 0으로 가죠. 지금 다일러 솔루션이니까. 그죠? XB가 0으로 갑니다. 식은 똑같은데. 그러면 요게 요렇게 바꿔 써주는 건 똑같죠. XB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죠. 그러면 이게 오메가 오버 RT가 나오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AB는 XB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오메가 오버 RT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은 XB 오버 AB 이거 네, AB 오버 XB 하면은 이게 익스포넨셜에 오메가 오버 RT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1이 아니겠지. 매우 높은 확률로 1이 아니겠지. 거의 100%의 확률로. 1이 아니고 1이 아닌 뭔가의 컨스턴트가 나오지. 그게 감마 B. 이 경우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헨리스로가 되는 거지. 헨리스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렇고요. 밑에 좀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 볼까요? 자, 두 가지 보스 law are applicable to all dilute solution. 그렇겠죠? 네. 두 가지 경우 다 적용 가능하고 activity is just another means of describing the state of the component in a solution. 그죠?
그래서 method of convenience or simpler mathematics. 그래서 액티비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수학적으로 편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편의를 위해서 정의된 그 어떤 수단, 어떤 하나의 텀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액티비티하고 케미컬 포텐셜은 simply a measure of tendency of atom to leave a solution. 그러니까 뭐 둘 다 그냥 이 아톰이 어떤 솔루션을 떠나는 그 정도를 측정하는 그거를 매저 그런 이 수단에 불과한 거고 여기에 이제 솔루션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재료공학의 한정에서 얘기하면은 그 솔리드 솔루션을 떠나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롱스토리 숏하면 얘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어떤 뭐 쓸만한 그런 적당한 그게 없는데 페이지 1과 페이지 2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는 A가 많고 B가 적고 여기는 B가 많고 A가 적은 이런 페이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얘네 둘이 평형이려면 A 아톰이 여기로 가는 그 경향과 이 A 아톰이 여기로 가는 경향이 같아야 두 상이 A의 성분이 변화가 없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B 아톰이 이리로 가는 경향과 A 아톰이 죄송합니다. B 아톰이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도 같아야 이 B의 성분 변화도 없겠죠. A의 성분 변화와 B의 성분 변화가 동시에 없어야 이 페이지 1과 페이지 2의 성분이 고정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그게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인 거예요. 연력학에서 말하는. 그래서 A의 어떤 이 A 중심의 페이지 1에서 A가 탈출하는 그 텐던시를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로 나타내면 뮤 A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페이지 1에서 하는 거니까 이걸 1이라고 쓴다면 이게 뮤 A가 페이지 2에서도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스케이핑 텐던시가 두 페이지에서 서로에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드 조건을 써서 뮤B1이 또 뮤B2하고도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두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이 돼요. 지금 이거를 유도를 하려고 이 긴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gain, activity하고 chemical potential은 simply a measure of the tendency of the atom to leave a 아마도 solid solution이다. 이런 거고요. If the activity or chemical potential is low. 자, 낮다는 건 무슨 의미다? 자, reluctant. 이건 뭐 마지못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잘 떠나려고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액티비티하고 케미컬 포텐셜이 낮다는 건 잘 떠나려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that is the vapor pressure of the component in equilibrium with the solution will be relatively low. 자, 이제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고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떤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케미컬 포텐셜이 얘들이 낮다라는 건 여기서 떠나려고 안 한다는 거잖아. 자동적으로 뭐야? 베이퍼로도 잘 되려고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눈을 뜨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고체 블럭이 있고 이 위에 그 베이퍼가 있어요. 얘가 증발해서 생긴 이것의 이퀄리브리움과 여기에 어떤 고체가 있고 여기에 고체 2가 있어요. 다 서로 다른 상이 있어. 얘의 그 이퀄리브리움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완전히 동일한 거지. 차이점이 있다면 내가 봤을 때 이 엔탈피 값의 차이 정도밖에 없을 거야. 네. 뭐 그거는 상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거니까. 네. 더 이상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지 맙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빨간색 줄 뭡니까? Activity or chemical potential is important when several condensed phases. several condensed phases are included.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컨덴스드니까 사실 여기에 이제 리퀴드 들어가는 거긴 한데 주로 솔리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고체상이 여러 개가 평형에 있을 때 액티비티하고 케미컬 포텐셜에 대한 논의가 뭐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라울츠로하고 헨리스로의 간단한 수학적 유도까지 커버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리얼 솔루션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